안녕하세요. 2차 시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차 시 수업을 아주 많은 친구들이 들었더라고요. 2차 시 수업도 놓치지 말고 들으면서 노트와 연필 가지고 선생님이 하고 있는 내용 생각해보면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갈게요. 먼저 두 친구의 대화를 살펴볼 텐데요. 이 대화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환소수에 대해서 좀 복습해 봅시다. 병준아, 순환소수 0.643, 643, 643을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지. 아니야, 예시야. 순환마디의 양끝에 숫자 위에 점을 찍어 땡땡땡으로 나타내. 자, 두 친구가 바깥에 앉아서 수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죠? 예지가 말했던 부분을 읽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 예지의 표현을 잘 보면 병준이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잘 봐보세요. 순환마디의 양 끝에 숫자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죠? 근데 예지는 가운데에다도 찍었네요. 자, 그럼 병준이가 어떻게 찍어야 된다고 할지 한번 채워볼까요? 바로 이렇게 4에는 점을 찍지 않겠죠? 자, 다음에 하나 더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야. 순환소수 9.3이고 3이고 3이고.를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지. 아니야, 병준아. 순환마디는 일정하게 디플이 되는 소수점 아래의 한 부분이야. 따라서 간단히 나타내면 땡땡땡이지. 자, 두 사람의 대화를 또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병준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예지가 말했던 걸 잘 보면 병준이가 순환마디를 잘못 찾았다는 걸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순환마디는 무엇인가요? 잘 보면 순환마디는 3, 2, 9라고 하는 부분이 순환마디예요. 병준이가 표현한 거는 소수점 위에 있는 숫자 9부터 쳤죠. 그래서 병준이는 최대한 절약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절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순환마디를 집어넣고 예지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알려줬어요. 9점, 순환마디 3, 2, 9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 읽는 방법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체크합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은 끝났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표현하는 방법 충분히 연습해봤죠?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걸 배우고 나면 유리수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단원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수의 뜻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수의 형태는 이렇게 분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모 분자를 갖죠? 분모 분자에 모두 정수가 들어가는데 분모의 특징은 0이 아닌 다른 정수, 그리고 분자는 어떤 정수든 들어가도 되겠죠. 그런데 분수라고 하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낸 수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분수는 수를 표현한 하나의 수단이고 분수로 나타냈던 수를 이렇게 4분의 8이라는 수가 있다고 해봐요. 약분하면 2가 되죠? 분수로 정수를 나타낼 수 있고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하는 이런 수는 이 자체로도 유리수지만 마이너스 0.6이라고 하는 유한소수, 음의 유리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것처럼 3분의 1 같은 수는 나눗셈을 거치면 0.333 이렇게 나타나는 순환소수를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유리수는 0.333 이런 순환소수, 그리고 유리수의 하나를 표현해주는 방법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 7분의 1이라고 하는 유리수가 있을 때 소수로 표현하면 0.142857, 142857 이런 순환소수가 돼요. 이렇게 분수와 소수는 유리수를 두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정수는 어떡하냐? 정수도 유한소수의 하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해본다면 이래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유리수를 표현할 때는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소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수와 소수는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정수나 유리수처럼 수의 어떤 범위도 아니에요. 그냥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학습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유한소수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일단 유한소수 0.3 같은 걸 살펴봅시다. 이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낸다면 바로 10분의 3으로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쉽죠. 근데 0.4라고 하는 유한소수는 어떤가요? 바로 고치긴 좀 힘들죠. 그래서 한번 이걸 거쳐갈 거예요. 10분의 4 쉽죠? 그 다음에 약분해주면 얼마가 되죠? 5분의 2가 된다. 좋아요. 그럼 1.75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건 조금 더 생각해야 되죠? 먼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100분의 175예요. 이 둘의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겠나요? 바로 25로 약분하는 거예요. 25를 이용해서 약분해주면 여기에서 4분의 7이 얻어집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미 유한소수인 것을 기약분수로 고쳐봤어요. 기약분수로 고치기 위해서 조금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소수에서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수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거꾸로 기약분수에서도 소수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겠죠. 먼저 20분의 3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바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분수로 고쳐볼까요? 그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해서 5를 곱해서 100분의 15. 그럼 소수로 고쳤을 때 뭐다? 0.15다.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25분의 7은 뭘로 고쳐야 될까요? 4를 곱해서 100분의 28. 그럼 다시 고치면 0.28이 되네요. 8분의 1 이거 외웠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보여줄까요? 얼마를 곱한다? 125를 곱한다. 125는 5의 세제곱, 8은 2의 세제곱이었으니까. 자, 그럼 한 번 더 고치면 0.125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수와 기약분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수들이 뭐였냐면 바로 이러한 분수들이었어요. 이 분수들은 바로 소수로 고칠 수 있고 소수가 있으면 바로 이런 분수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정리해본다면 유한소수와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들은 서로 친한 분수들이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이런 분수들, 그러니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분수인 채로 남겨두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수인지 아닌지, 그래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분수를 이제 이렇게 불러볼게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바꿀 수 있는 분수다. 그럼 그런 분수의 특징은 무엇일까가 지금부터 중요해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분수를 보세요. 이 분수들을 소수로 고치라고 하면 여러분 고칠 수 있죠. 나눗셈을 직접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살펴봤던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들 이런 것들과 관계를 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까요? 먼저 8분의 1이라는 소수를 볼까요? 8분의 1이라는 소수는 이렇게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5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분모에 있게 돼요. 그런데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은 뭐다? 1000이다. 그래서 1000분의 125라는 분수로 바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1000은 10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런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아이를 확인하고 싶어요. 8분의 1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분수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15분의 1이라는 다음 분수를 살펴봅시다. 이 분수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5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분수를 아까 한 것처럼 10의 거듭제곱꼴 분의 얼마로 고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결론은 가능하지 않겠죠. 우리는 유리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정수를 갖다 놔야 돼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미 소인수 3이 분모에 있어요. 있는 소인수 3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누기 3을 하기 전에는요. 그런데 나누기 3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분모 분자가 똑같이 3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분수의 경우 15분의 1이라는 분수의 경우에는 10의 거듭제곱꼴의 분모로 고쳐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15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음을 알 수 있죠?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이런 분수는 일부러 빼놓고 다뤘었어요. 이제는 눈으로 그냥 보면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죠. 거기서 중요한 도구는 뭐다? 바로 소인수분해라는 도구예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이제 다음 분수들의 그 방법을 적용해 볼게요. 다음 분수는 120분의 9인데요. 바로 소인수분해로 들어가기 전에 분수를 좀 살펴볼까요? 분모 분자를 약분할 수 있어요. 얼마로? 3으로 약분할 수 있겠죠? 약분을 하면 40분의 3으로 약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하분수예요.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2의 세제곱 8 곱하기 5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3이에요. 좋아. 왜냐하면 이 분모는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의 제곱만 곱해주면 10의 거듭제곱 꼴이 되겠어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5의 제곱을 곱해줄까요? 결과는 분모는 이렇게, 분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리해보면 1000분의 75라는 유한소수가 돼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가 돼요. 자, 뭘 보고 알 수 있었어요? 먼저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약분한 결과를 보고 나서 1000으로 갈 수 있겠구나를 깨달았죠. 만약에 약분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요건 중요한 문제예요. 약분을 하지 않았다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분모를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3이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어 라고 지레짐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약분이 가능한 분수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는 거. 여기 중요한 예제로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유리수는 150분의 2인데요. 딱 봤을 때 약분 가능하죠? 2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얼마? 75분의 1이에요. 자, 그럼 분모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겠는데 분모를 소인수분해에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3 곱하기 5의 제곱이다. 만약에 소인수분해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기하분수를 일단 바꾸고 나서 이 75라는 분모에 대해 판단해 봐도 되겠죠. 75라는 분모는 어떻습니까? 3의 배수인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7 더하기 5가 12라는 3의 배수죠. 그래서 이건 3의 배수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기하분수 분모이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예제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지도처럼 이렇게 개념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내용을 배웠을 땐 꼭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유리수라는 큰 동네가 있어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유리수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종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해두는 말인데 0이라든지 마이너스 1과 같은 어떤 수들이죠? 정수들은 우리 유한소수로 나타내진 유리수라고 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8분의 1이나 120분의 9 같은 방금 살펴봤던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도 보이네요.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와 또 방금 살펴봤던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들이 보이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겹쳐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걸 뽑아 볼게요. 먼저 눈에 보이는 특징들이 있나요? 분수로 나타내진 애들만 봐보세요. 혹시 이게 보이진 않나요? 8분의 1은 기하분수, 120분의 9는 기하분수가 아님. 이런 것들이 보이진 않나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여부가 갈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15분의 1은 기하분수고 150분의 2는 기하분수가 아니거든요. 정리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기하분수라는 것은 기하분수인지 아닌지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기하분수로 나타내 놓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기하분수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유한소수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그 분수들을 기하분수로 고친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한 상태로 바꿔봤어요. 이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와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의 차이가 보여야 돼요. 뭔지 알겠나요? 바로 뭐냐면 여기 나타나 있는 어떤 수들이 힌트예요. 우리 소인수분해 해놓고 나서 소인수분해 했을 때 거듭제곱으로 표현한다 했었죠? 요걸 뭐라 하고? 지수라 하고 요걸 미치라고 했었는데 그죠? 이런 미치되는 수들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미치되는 수들을 무슨 수라고 불렀다? 바로
인수라고 불렀어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 이완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 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소인수, 분모의 소인수는 뭐뭐가 있나요? 2하고 5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10의 소인수인 2하고 5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하고 5가 둘 다 있는 건 또 아니죠? 2만 있을 수도 있고요. 2하고 5가 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5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당연해요. 그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2와 5가 아닌 이런 소인수들이 들어가 있다. 어디에? 분모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본다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들의 특징은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다. 2하고 5 둘 다일 수도 있고 어느 하나만일 수도 있다. 물론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뭐겠어요? 정수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구체적인 예제로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가 있다면 5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바로 유한소수로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수인지 살펴봐야 돼요. 먼저 약분을 해서 분모 분자에 있는 공통인수를 제거해 준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인지를 알아보시면 돼요. 이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인수가 2만 있을 수도 있고요. 5만 있을 수도 있고요. 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분하고 나면 그냥 정수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선생님이 말한 것들은 전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문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죠? 시작해 볼게요.
자, 열심히 풀어봤나요? 1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의 18. 여러분이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거 약분이 된다. 뭘로? 9로 약분이 되는구나. 약분해볼까요? 5분의 2다. 그러면 분모를 살펴보니까 분모가 어떻다? 소인수가 2나 5를 가지면 된다. 5만 가지고 있네요. 오케이.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2번 마이너스 80분의 7. 음수라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죠? 약분되는지 먼저 살펴보니까 기약분수인 거 알 수 있네요. 기약분수니까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 볼까요? 짜잔! 마이너스 2의 4제곱 곱하기 5분의 7이구나. 아하! 얘도 분모가 2나 5만을 소인수로 갖는구나. 얘도 당연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제는 10의 거듭제곱꼴로 분모를 고쳐볼 필요도 없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알아볼 거니까요. 되겠죠? 자, 3번. 기약분수가 맞죠? 기약분수니까 그냥 분모의 소인수 분해만 하면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 자, 2나 5가 아닌 소인수가 껴있다. 이런 소인수가 껴있는 기약분수는 당연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좋아요. 4번.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라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놨어요. 굉장히 친절하네요. 그러나 여전히 약분은 가능하고요. 약분 한 번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3. 자,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3이라고 했는데 약분까지 했는데도 아직 모자라네. 왜냐하면 분모에 7이라고 하는 간접이 껴있다. 그럼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자, 이렇게 문제를 확인해 봤어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만 판단하는 건 간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적용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점점 스킬이 늘어갈수록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요. 더 섬세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몇 가지 조작만 간단하게 해보면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있는 거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는 유리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배울 거고요. 우리 유리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앞으로의 학습에 엄청 중요하니까 잘 들어봅시다. 먼저 아까 봤던 그림 보면서 항상 아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분수든 그러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든 없든 분수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뭐 해주면 좋다? 바로 약분해주면 좋다예요. 어떤 동네에 있는 분수든 얘도 기하분수가 될 수 있고 분수가 아닐 수도 있고 기하분수가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다예요. 그러면 요 특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요소를 제거해주고 나서 생각해야 편하겠죠. 그래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도록 합시다. 그러면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소인수분해도 된 상태로 기하분수예요. 소인수분해도 돼 있어요. 분모 소인수분해가 중요하죠. 어쨌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 공통적으로 뭐라고 묶어봤어요? 그렇지.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다 라고 묶었어요. 그럼 반대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들도 공통된 특징으로 묶을 수가 있죠. 쌤이 일부러 뭔가 하나 해놨어요. 잘 봐볼까요? 뭐예요? 어떤 소인수가 보여요. 얘네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짜잔. 분모에 2나 5가 아닌 소인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되는 애들은 2나 5만 있고 안 되는 애들은 2가 5가 아닌 게 있구나 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라고 해서 유한소수만 초점을 두고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유리수들에게도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더라도 특징이 있거든요. 바로 뭘 거냐면 유한소수가 아니니까 당장 뭐예요? 무한소수예요. 근데 무한소수 중에서 어떤 것들일 거냐? 우리 무한소수에 대해 저번에 두 가지로 나눴죠. 첫째, 순환소수예요. 이런 3.333 이런 소수들이었어요. 그 밖에 어떤 거 예로 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0.123456789101112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 했죠. 순환할 수가 없죠. 또 아주 대표적인 예 바로 파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무한소수가 있거든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는 이 중에 어느 거에 들어갈까? 우리가 사실 계산해본 경험에 의하면 10중 8구 순환소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담보해주는 건 무한소수다 뿐이거든요. 순환소수로 나오는 예제를 봤다고 해서 전부 다 순환소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야 돼요. 이게 수학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증명하지 못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열심히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는 무조건 순환소수가 돼요. 그런데 왜 그런지 예제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7분의 1이라는 분수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분모가 소인수 분해가 돼 있고 2나 5가 아닌 소인수가 있으니까 유한소수가 아니겠죠. 자, 세로셈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 나누기 7이에요. 그럼 1 나누기 7을 하는데 첫 번째 몫은 0이고요. 그러면 1, 0으로 받아내림 해가지고 뭐가 돼요? 7. 나머지 3이고요. 7, 4, 28. 7, 2, 24. 7, 8에 56. 7, 7에 49. 7, 5, 35. 죄송. 그러면 5. 7, 7에 49. 그러면 나머지 1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도 1이었고 지금 다시 나온 것도 1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수예요. 똑같은 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눗셈의 과정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2857이라고 하는 지금 0.142857이라는 몫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나올 몫도 뭐예요? 142857이에요. 그래서 7분의 1이라는 분수는 0.142857, 142857, 142857, 점점점 이렇게 나타내지는 게 정석일 거예요. 너무 길어서 두 번만 썼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계산하는 과정을 잘 봐보세요. 받아내리만 나머지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1이 다시 나오니까 이제 같아졌으니까 끝이지 라고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아이들이 나머지예요. 정수 나눗셈을 할 때는요. 10 나누기 7이었으면 나머지가 3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 나누기 7이었으면 나머지가 2인 거예요. 30 나누기 7이었으면 나머지가 2인 거예요. 20 나누기 7이었으면 나머지가 6, 60 나누기 7이었으면 나머지가 4, 40 나누기 7이었으면 나머지가 5, 50 나누기 7이었으면 나머지가 1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7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7명이 나누고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은 될 수 없어요. 7개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머지는 뭐 미만이다? 7 미만이다. 나눌 수 있는 나머지는 1, 2, 3, 4, 5, 6인 거예요. 선생님 0은 나올 수 없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누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미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얘는 아니었겠죠. 얘는 아까 유한소수가 될 수 없는 꼴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1, 2, 3, 4, 5, 6밖에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7분의 2를 예로 들었지만 7분의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7분의 뭐가 되더라도 6번 이내에 무조건 반복이 생겨요. 무조건 반복은 생깁니다. 그러면 반복이 6번 아닌 경우는 어떤 거 있어요? 7분의 7 같은 거 있겠죠. 얘는 사실 1이니까. 7이라는 아이는 특이한 분모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조금 따로 설명은 해드릴게요. 7분의 1부터 시작해서 7분의 6까지 한번 다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은 안 해도 되나요? 그 다음은 대분수로 고치면 정수 부분이 생기니까. 되시겠죠? 자, 이 부분이 어떤 걸 얘기해주고 있느냐. 7분의 1을 예로 들어서 얘는 뭐의 예죠? 유한소수가 될 수 없는 걸로 정해져 있는 유리수의 예예요. 근데 그런 아이는 나눗셈을 통해서 소수로 고칠 수 있죠. 네, 나눗셈을 통해서 소수로 고치는 과정에서 뭐가 반복된다? 나머지가 반복된다. 나머지가 반복되면 뭐가 반복된다? 나눗셈이 반복된다. 몫이 반복된다. 반복되는 몫은 결국 뭐가 된다? 순환소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 역시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좀 짜야 돼요. 먼저 주어진 유리수에 대해서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유한소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금방 느낌이 와요. 기하분수로 나타내보세요.
기하분수로 나타냈더니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인 거는 금방 알죠. 왜냐하면은 10의 거듭제곱이거나 그거 곱하기 2의 거듭제곱 아니면 5의 거듭제곱이에요. 2하고 5가 섞였을 때 둘 다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하고 5가 만나는 대로 전부 다 0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아시죠? 2의 거듭제곱이나 5의 거듭제곱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애들은 실제로 세로셈으로 나누어 봐도 중간에 나머지가 0인 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눗셈이 끝나죠. 나눗셈이 끝났다는 건 뭐예요? 몫이 유한소수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하분수로 나타낸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죠. 근데 방금 증명한 게 뭐예요? 그런 유리수는 무조건 순환소수꼴로 나타나진다예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죠. 나눗셈을 하다 보면 나머지가 0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랬으면 유한소수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모보다 작은 자연수들이 유한계 있죠.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야 돼요. 돌아가면서 나오다 보면 어때요? 반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작전은 이렇고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도 특징이 있다. 바로 뭐냐면 순환소수다 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열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표정이 이러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 조금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리수에 대해서 나왔던 그림과 무한소수에 대해서 나왔던 그림을 같이 놓고 살펴볼게요. 유리수에 대한 그림 속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 살고 있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을 짧게 하면 그냥 유한소수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은 그럼 짧게 하면 뭐예요? 아까 살펴봤죠. 바로 순환소수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은 사실 순환소수인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 동네 생각했었고 무한소수 동네 생각했었는데 사실 얘네들이 겹치는 데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타내면 좋겠어요? 이제 말을 좀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우린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애들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일단 유한소수, 친숙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 건 무조건 뭐다? 순환소수다. 얘네들은 완전 서로 반반씩 유리수 동네를 갈라 가지고 있다. 쌤이 15분의 1만 예로 들었지만 수많은 순환소수가 되는 유리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한소수라고 하는 소수의 분류로 얘를 또 살펴본다면 순환소수라고 하는 거는 무한소수의 일종이고 그 외의 무한소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약간 미묘하게 살펴봐야 되는 점은 이거예요. 왜냐면 유리수 속에 있는 유한소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전부 순환소수라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주 미묘한 얘기인데 순환소수가 아무거나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0.1234, 1234 이런 게 있어요. 점점점. 그럼 얘도 유리수냐? 요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유리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분수가 되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일 거예요. 그래서 순환소수가 유리수인지는 아직 말 못해요. 유리수 속에서 유한소수가 아닌 애들은 순환소수가 맞거든요. 근데 순환소수가 전부 유리수라는 얘기를 아직 못하는 거예요. 일단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보기 좋은 그림으로 바꾸면 이래요. 유리수 동네는 유한소수인 애들이랑 순환소수인 애들이랑 갈라서 살고 있어요. 또 무한소수인 애들도 순환소수인 애들이랑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들이랑 갈라서 살고 있어요. 얘네들의 관계는 겹치는 게 있겠죠. 약간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순환소수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묶인단 말이에요. 유리수는 이제 순환소수가 유한소수로 완전히 파악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한소수에서 아까 쌤이 살짝 얘기했던 거 있죠. 순환소수라는 동네가 무한소수 속에 있거든요. 근데 걔가 전부 유리수 속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약간의 틈이 있어서 순환소수인데 무한소수죠. 순환소수인데 유리수는 아닌 애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전부 다 유리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개념을 세울 때는 이걸 알고는 가야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단원에서 할 겁니다. 오늘은 대략 유리수 속에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구나.
무한소수 속에는 순환소수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런 겹치는 관계에 있구나를 알면 충분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야. 지민이가 예쁘게 말했는데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맞죠? 유리수가 사실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꼭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유리수의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다음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야. 현수가 순환소수는 무한소수라고 했는데 역시나 무한소수라고 하는 것도 두 갈래로 갈라지죠. 순환소수인 아이들과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들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당연히 순환소수는 무한소수가 맞죠. 유리수는 정수와 유한소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혜미가 말한 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유리수는 정수와 유한소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재미있는 주장이죠. 사실 우리가 보통 헷갈리는 건 뭐냐면 정수가 유리수냐 아니냐라는 걸 많이 헷갈려요. 정수는 유리수가 맞죠. 정수에는 어떤 게 있어요? 마이너스 1, 0, 2 같은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유리수가 맞죠. 유한소수는 유리수가 또 맞죠. 그런데 뭘 빼뜨렸어요? 그렇지. 순환소수도 유리수에 들어간다는 것을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 동네의 생김새를 우리 잘 알아줍시다. 마지막 순환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이 있어. 수철이가 한 말은 어떤가요? 순환소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것이 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했냐면 유리수 속에 유한소수로 나타내지는 유리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의 정체가 순환소수가 됨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순환소수를 전부 조사한 게 아니고요. 유리수의 특성, 분수라고 하는 정수분의 정수꼴의 분수라는 유리수의 특성 때문에 걔가 나눗셈을 하면 순환소수가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순환소수 0.1234, 1234 이런 애들이 있을 때 무조건 얘가 유리수일 거냐는 아직 생각 못 해본 거예요. 물론 수철이가 한 얘기의 정답은 그런 것은 없다. 즉 순환소수는 전부 유리수다. 다시 말해 쌤이 아까 얘기한 이런 예제들도 유리수가 된다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하죠? 그 궁금증이 있어야 다음 단원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환소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게 있지 않을까? 어떤 순환소수를 엄청 이상한 걸 내가 만들면 유리수 아닌 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분수를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는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의 의미를 좀 살려봤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 불러 갈게요. 자, 여러분이 해볼 시간입니다. 필기구를 직접 들고 연습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 각 문제별로 재줄게요. 이 문제는 3분까지는 필요 없지만 3분을 드려볼게요. 너무 빨리 풀었으면 넘어가서 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를 잘 풀어봤습니까? 연습 문제 1번의 경우에는 사실 1차 시에 배운 내용만 적용해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끼얹어서 더 생각하면서 풀어볼게요. 일단 15분의 4를 소수로 고치고 싶어요. 나눗셈을 하면 되지만 일단 이번 시간처럼 뭘 할 거예요? 약분되는지 확인. 기하분수네요. 소인수분해 해보자. 3 곱하기 5분의 4로 소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얘를 보는 순간 어떤 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하, 얘는 유한소수다, 순환소수다, 순환소수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면 알고 들어가 볼게요. 계산을 했더니 0.2666 이런 식으로 순환마디가 6인 순환소수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해볼게요. 40분의 7 기하분수 소인수분해한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 8, 5, 40이죠. 8은 2의 세제곱인 거 외우세요. 판단하기 뭐예요? 유한소수임을 알 수 있죠. 유한소수가 되면서 특징 10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곱셈 0.175가 나옵니다. 3번 음수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하분수인가? 아니다. 약분한다. 마이너스 3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이다. 판단해보자. 어떻게 된다? 순환소수가 된다. 원인은 여기 3이라고 하는 2나 5가 아닌 소인수. 자,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0.0333을 얻어요. 여기서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뭐냐면 마이너스 30분의 1이죠. 3분의 2를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0.333... 이렇게 가요. 그러면 3분의 1에서 30분의 1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칸 뒤로 밀려요. 0.0333 이렇게. 그래서 이 현상을 생각하면 바로 계산 안 해도 알 수가 있겠죠. 4번 약분을 해야겠는데 소인수분해 하기 전에 약분할 수도 있지만 소인수분해 먼저 해볼게요. 그랬더니 분자를 저렇게 바꿔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공통인수 7로 약분해주니까 10분의 3이죠. 사실은 판단이 바로 되는데 어쨌든 분모가 유한소수가 되는 분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하고 5만 소인수로 있다. 결론은 0.3이다. 되시겠죠? 이제 2번 문제에서 묻는 걸 잘 확인해 보세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의 특징. 기하분수로 만들어서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했더니 2하고 5만 소인수로 가지는지 확인하면 되죠. 전부 다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려고 고생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1분이면 되겠죠? 시작! 자, 간단했죠? 16분의 3 기약분수고요. 분모가 2의 4제곱이에요. 얘는 됩니다. 18분의 2 약분했더니 9분의 1이에요. 분모가 3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분의 3. 여기에서 약분하라는 것까지 있는 건 좋았어요. 하지만 약분해도 분모에 3이 남아있어요. 얘는 안 됩니다. 마지막 7이라는 보기 싫은 애가 있지만 약분하고 나면 분모에 남아있는 게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됩니다. 결론적으로 16분의 3과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7 얘네 둘 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간단했어요. 이 문제는 솔직히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치만 혹시나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솔직히 2분은 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1분의 1이라고 하는 저 분수의 특징을 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11분의 1을 나누어서 알아보셨나요? 그러면 소수로는 0.090909 이런 순환소수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순환소수이기 때문에 무려 100번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해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 번째를 매겨보면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9, 세 번째는 0, 네 번째는 9 이런 식으로 뭘로 결정이 돼요? 홀짝으로 결정이 되죠. 근데 홀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2를 단위로 끊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2를 단위로 끊었을 때 2의 배수인 애는 9죠. 2의 배수 번째는 9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100번째는 2의 배수 번째니까 9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9예요. 그런데 상황을 바꾸면 또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0.789789789789 이런 순환소수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걔의 100번째 자리는 무슨 숫자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알고 있겠지만 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0.789, 789, 789를 쓰는데 3개씩 끊어서 밑으로 써나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 3개씩 33번 쓰면 몇 개죠? 99개의 숫자를 썼어요. 그리고 내 소수점 아래 100번째 숫자는 뭐가 쓰인다? 7이 쓰인다. 이렇게 블럭으로 생각해 주면 좋아요. 일단 이런 이미지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식을 쓰더라도 쓰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4번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수수가 된다. 우린 이제 이 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약분했더니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약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A라는 분자, 얘를 이용해서 약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약간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24라고 하는 걸 소인수분해 하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우리의 눈에 가신 뭐예요? 결국 3이에요. 3만 없어주시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은 없어요. A하고 얘를 동시에 3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A가 3의 배수예요. 그래서 유한수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 3을 약분해야 한다. A는 3의 배수이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10보다 작은 자연수 A여야 돼요. 그래서 3의 배수이면서 10보다 작은 3의 배수를 꼽으니까 369이다. 일부러 선생님이 서술형처럼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답도 따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369. 마지막입니다. 1분.
이런 문제 스타일을 합답형이라고 불러요. 뭐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어서 그거를 합친 선택지를 다시 만드는 거죠. 이런 데에서 배울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합답형 선택지는 맞았다 틀렸다만 체크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었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거나 갈무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길었는데 분모의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는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정답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순환소수가 된다. 순환소수가 되는 유리수의 특징을 정확히 잘 잡아줬네요. 니은,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소수가 아닌 것이 있다. 정답. 이런 걸 찍을 때는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야죠. 있다 했으니까 뭐예요? 파이 딱 드시면 돼요. 마지막, 분모의 소인수가 2뿐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아주 흔한 오해예요. 분모의 소인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였어요? 2나 5뿐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2나 5뿐이라는 말은 2하고 5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죠? 2가 있거나 5가 있거나 둘 다 있거나 하나도 없어도 돼요. 대신에 그거 외의 다른 건 없어야 돼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죠. 여러분 오늘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1차 시에다가 연습 문제 달아놨거든요. 설명란에다. 아직 몇 명 응시 안 했어요. 여러분 잘하는지 못하는지 체크하거나 성적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풀어보고 틀렸으면 바로 거기서 답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 보고 자신이 잘 몰랐던 것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 번 봐도 돼요. 여러 번 들어가면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사람들은 또 이름 넣고 자기 성적을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선생님이 참고는 할 수 있겠죠. 뭐 스스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응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